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어제 수능 시험을 보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능 보시고 난 다음에 모든 분들이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지거나 매우 절망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은 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능 시험을 못 보는 거고요. 설령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봤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6월이나 9월에 비해서 잘 봤다는 거지만 막상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내 성적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 점수대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보셨든 못 보셨든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상태는 매우 고민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에 비해서 기회가 매우 많다는 점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능을 잘 봤다,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대학의 합불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잡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는 2023학년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2022학년도 가채점 추정 등급컷과 최종 등급컷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세 번째는 2023학년도 가채점 추정 등급을 입시기관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위 누적 비율에 대한 부분을 2021학년도, 2022, 2023학년도를 비교해서 과연 실제 올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또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추가 합격, 최저 점수를 찾아라, 추가 합격을 노리는, 다시 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보다 상위 대학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신문에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2023학년도 수능의 결과 분석 봤더니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수학이 어려웠다, 코로나 세대의 학력 격차의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 간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학력 격차가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과 같은 다수생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다수생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왜 증가하냐면 정시 전형에서 특히 의학계열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 사수, 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사수, 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다수생들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반복 학습에 의해서 성취도가 증대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결국 수능이라는 시험은 한 번 시험 보시는 분들보다는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는 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생들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결국 시험을 출제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두세 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력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은 다수생의 증가라는 점이에요. 올해도 재수생의 비율이 31%가 넘었기 때문에 재수생의 증가가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지만 내년이 되어져도 똑같은 문제다. 재수생의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 삼수, 사수한 학생들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수, 삼수, 사수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험을 볼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졸업생들 사이의 학력 차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어 1등급은 화법과 작문에서 93점에서 약 94점 정도를 입시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89점에서 91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수학의 1등급은 확률과 통계가 89에서 91점, 그 다음에 미적분은 85점에서 87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정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입시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전년도의 38.2%에서 43.7%로 5.5%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 다시 말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커졌다는 거죠. 그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에게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득점자들이 자연계 쪽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오히려 올해는 문과 쪽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계열은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정도 우리가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최종적 원서를 지원할 때 꼭 고민해야 하는 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있다는 체크가 안 되어 있지만 보셔야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특히 표준점수 390점에서 400점 사이의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노렸어요. 교차 지원을 노려서 이 학생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원래는 문과의 대학을 목표로 삼는 건 아니죠. 대학은 목표로 삼았지만 자연계열 쪽으로 연대를 가고 싶었고 자연계로 고려대를 가고 싶었지 문과로 연대, 고려대나 서강대, 성균관대를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재수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현재 대학을 걸쳐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적과 관계없이 또는 최소한의 가나다 3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의학 계열의 하위 구간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결국은 정시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수시는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뽑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분포돼서 합격이 이루어지지만 정시는 난장판이다. 쉽게 말하면 성적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수생의 비율은 전년도에 29.2%에서 31.1%로 1.9% 재수생이 증가했다. 이거고 재수생이 증가한 이유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과 쪽으로 해서 이과의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재수에 뛰어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수생의 비율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재수, 3수, 4수, 5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수능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에 대한 평가는 입시 기간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다. 특히 중하위권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코로나 3년에 겪은 고등학교 3년의 학력 격차 문제도 변수로 발생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은 수시와 정시에서 두 가지로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수시와 정시를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수시에서는 최장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지만 정시는 결국은 합격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표준학력 지표이다 보니까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수시 전형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 정도라고 한다면 정시에서는 사실은 다수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다 보니까 수능은 항상 입시 기간에서는 쉽게 낸다, 교과서에서 낸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정시가 결코 쉬울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목표로 삼으시거나 수시에서 최저 충족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수시에서 대학을 못 가고 정시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22학년도 가채점 추정 등급 컷과 최종 등급 컷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쯤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 성적이 발표되어지기 이전까지의 기간이 일종의 깜깜이 기간이거든요. 깜깜이 기간. 내가 가채점을 받았지만 이 성적이 과연 어느 성적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가채점 추정 등급 컷을 가지고 내가 논술 보러 갈지 면접을 보러 갈지 정시에서 어느 정도에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얘기는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등급 컷이 오차 범위가 매우 크다는 점. 결국은 입시기관에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주시면 되고, 너무 등급 컷을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22학년도 국어 영역 같은 경우를 보면 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등급 간의 표준 점수가 1등급은 131점,
2등급은 124점, 3등급은 116점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을 맞춘 기관은 없습니다. 2등급 124점을 맞춘 기관은 대성과 UA 두 개 기관이고 3등급을 맞춘 기관은 대부분의 기관은 3등급은 맞았죠. 4등급을 맞춘 기관은 이 투수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추정치를 내놓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도 2022학년도에 보면 자, 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놓은 점수는 1등급이 137, 2등급이 127, 3등급이 117점이었는데 1등급을 맞춘 기관은 137점의 대성이 1등급을 맞췄으니까 대성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가채점을 이용한 추정 등급컷을 내놓지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는 2점 정도, 마이너스는 한 3점 정도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77점을 맞았다. 참,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77점 정도가 최종적으로 2등급 컷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74점 맞았다. 그래도 나는 면접 보러 가고 그래도 나는 논술 시험 보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시험 안 보고 나서 손해를 입시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너희들이 틀렸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손해배상해 라고 해도 전혀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추정치라고 입시기관에서 내놓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너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3등급도 지금 보시면은 117점인데 맞춤 기관은 대성에서만 117점,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118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등급 106점인데 106점 4등급을 맞춘 기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대부분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가채점을 이용한 추정 등급 컷에 결국은 편차가 크다. 이 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입시기관에서 내놓는 1등급부터 8등급 최소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추정 등급 컷도 이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지원 대학의 학과의 예상 점수를 맞춥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입시기관에서는 전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되어지는 예상 점수대를 나놓고 그리고 학생들이 모의 지원하는 내용들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추세거든요. 결국은 학생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입시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합격 예상 점수를 제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제시하는 배치표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의 가채점 추정 등급 컷은 현재 어떻게 보고 있냐면 1등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진학사는 131점으로 보고 있지만 진학사 131, 내가 130점, 이투스 131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낮게 보는 기관은 종로에서 127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이건 2022학년도 표준 점수 평가원에서 발표한 최종 표준 점수니까 전년도에 131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성적이 조금 낮아진다. 결국 국어 영역은 전년도보다 조금 쉬워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2등급은 124점이고 전년도와 사실 비슷해요. 3등급은 116점이라고 보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37점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보다 표준점수 1등급의 컷을 조금 낮게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다소 좀 쉬워졌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2등급은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약간 좁혀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등급은 117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 정도를 맞고 있는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 과밀하게 몰리고 있는 현상들, 그 다음에 최상위권은 조금 더 줄어드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상. 자, 수능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의대나 아니면 기타 대학의 면접 수업들을 진행하고 면접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셨어요. 근데 예약하셨다가 수능 체제가 걸려있는 전형에서 수능시험을 못 보시다 보니까 환불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분들을 쭉 데이터를 내보니까 작년도보다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구나. 많은 입시기관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좀 쉬웠다. 국어도 전년보다 조금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만큼의 불수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수능에 대한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수능도 작년 못지않은 불수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학년도, 여기에 보시는 게 2022학년도의 표준점수입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의 표준점수표입니다. 자, 2021학년도 표준점수표를 보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2등급이 자 81점이었어요. 2등급이 81점으로 상위 누적 비율이 12.77%고 1등급이 87점으로 상위 누적 비율이 5.26% 정도였었는데 이게 2022학년도로 갔더니 2022학년도는 1등급이 몇 점이었었냐 하면 1등급이 100분위가 97점이고 상위 누적 비율이 3.30%니까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는 5.16,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3.30이니까 보신 것처럼 작년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21학년도에 1등급이 5.26의 누적 비율을 보여줬지만 2022학년도에는 3.30의 누적 비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 불승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1등급과 만점 간의 점수의 간격이 만점은 148점, 1등급은 131점이기 때문에 만점과 1등의 간격이 넓죠. 결국은 뭐냐면 상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의학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1등급을 맞는 게 아니라 1등급과 만점의 간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1등급만 맞아서 의학계열을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1학년은 보시는 것처럼 만점과 1등급의 간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131점을 표준점수 141점을 만점으로 예상하는 기관은 진학사나 이투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130점 정도가 1등급을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성이나 UA는 129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 등급 차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여기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것은 실제 결과와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바는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국어 영역에서 만점의 표준 점수도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등급의 점수는 전년도에는 124점이었고 124점 그리고 올해 주로 많은 기관에서 123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종로나 UA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은 다소 줄어들어요. 다소 줄고 그 다음에 국어 표준 점수 100점의 점수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어디에 학생들이 대부분 과밀되게 되어지냐면 2등급과 3등급의 구간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과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등급만 맞아서는 의학계열을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1등급과 만점의 간격 사이에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불수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전년도보다 다소 쉬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2021학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불수능에서는 수능시험을 잘 보신 분, 수능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1등급과 만점의 간격 사이에 점수를 확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 대학 선택이 자유로워요. 하지만 어떤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냐? 결국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끼시는 분들. 당연히 1등급과 만점자에서의 비율은 줄지만 상위 누적 비율에서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의 누적 비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중위권의 싸움이 되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도 2021학년도와 비교해보면 올해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91점 수리 가형이었고 그 다음에 상위 누적 비율이 5.08%였고 2등급 14.40%였어요. 2022학년도로 바뀌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2021학년도와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왔냐면 1등급이 137점이고 그 다음에 상위 누적 비율이 3.57%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는 5.08, 2022학년도에 3.57이기 때문에 결국은 2022학년도의 수능, 수학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고 만점과 1등급의 간격이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올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1등급의 점수를 135점 정도로 보고 있고 종로나 대성이나 진학사나 UA 같은 기관에 약 135점 정도가 1등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133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은 줄어드는 형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인 수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불수능이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수학이나 국어의 난이도가 다소 하락하게 되면서 만점의 표준 점수는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상위권과 중위권이 분리가 되어지는 형태의 점수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학계열의 진입을 목적으로 삼으신 분들은 1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등급과 만점의 간격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1등급과 2등급에 포진해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위 누적 비율이 누적될 가능성,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별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원서를 쓰는 게 전국의 모든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나다 3개만 쓰면 되거든요. 결국은 내 점수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시 경향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학계열을 가려고 한다.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고 한다. 인서울을 하려고 한다. 내 점수대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표준점수 133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수학 133점에 국어와 그 다음에 영어와 과탐 전체적인 합산을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내 성적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으며 내 성적대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꼭 필요할 거 뿐이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설명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하고는. 왜? 내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갈 게 아니니까. 나는 딱 가나다 3개만 원서를 쓰면 될 거고 그 3, 4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붙이면서 2, 3개 정도 무조건 상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맞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시험 보시고 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난 못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나면 내 성적대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다섯 번째는 추가 합격의 최저 점수를 찾아라.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입시를 볼 때 수능 시험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 뭐를 찾냐면 숫자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숫자를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숫자에서 헤어나거나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숫자를 믿으려고 할 거고 믿을 수 있는 숫자를 찾으려고 할 거고 그걸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항상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너가 붙어야 내가 붙는데 네가 못 붙으니까 내가 못 붙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입시기관의 자료를 보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전년도 합격생의 뭘 보냐 합격 점수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점수가 바로 뭐냐면 평균값이라는 거죠. 평균값. 평균값은 보통 70%나 80%의 합격생의 성적대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보시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성적,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의 분포를 보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평균 점수가 527.57점이에요. 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523.33점이죠. 자, 당연히 건축학과보다 화공생명이 좋은 학과, 높은 학과니까 당연히 건축학과보다 점수가 높은 거 당연하죠. 두 번째, 최고 점수 봅시다.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가 539점이고 고려대학교 건축학과가 525점. 이것도 당연하죠. 왜? 화공생명이 좋은 과니까.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갈 확률보다는 고려대학교 화공생명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고 점수와 평균 점수에서 화공생명공학과가 점수가 높은 건 당연해요. 그런데 최저 점수를 보세요. 최저 점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를 보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합격한 마지막 학생의 점수는 517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점수가 522점이에요. 제가 작년도에 우리가 정시 컨설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의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과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낮은 과보다 더 낮다는 점을 꼭 알아줘야 돼요. 높은 과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아요. 낮은 과의 점수가 더 낮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은 과라고 하는 건축학과는 최고 점수와 평균 점수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크지 않지만 실제 높은 과 같은 경우는 최고 점수와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점수 간격이 크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보고 있는 평균 점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점수, 평균 점수, 최저 점수가 존재한다는 점. 이거 결국은 상위 학과일수록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점은 같은 학과라 하더라도 539점에서 517점으로 무려 22점의 점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못 봤다. 수능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마치 그 점수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내가 설령 수능시험을 다소 못 봐서 3등급, 4등급, 5등급을 맞았어 라고 하더라도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기회가 있는 거죠. 수시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뽑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요. 하지만 정시는 대학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한 점수 경쟁이 아니라 순위 경쟁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지금 정시 컨설팅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11월 24일 날 목요일 날 1시에 정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저희 학원이 큰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학부모님들을 모셔가지고 입시에 대해서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통계나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전략을, 추가 합격을 위한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2725-5315로 문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약자 이름과 예약자 성함을 남겨주시면 일정 인원에 대해서 예약 접수를 받아서 제가 11월 24일 날 목요일 1시에 직접 뵙고 우리가 2023학년도 정시 어떻게 원서 지원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